네, 그 다음에 1차 공방법 하겠습니다. 요거는 빠르게 좀 하겠습니다. 네. 이건 순서대로 그냥 갈게요. 공통질문부터. 공통질문, 과목별로 회독하는 구체적 방법 하루에, 근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과목별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하루에 몇 네. 페이지를 몇 시간 동안 하고 시험 직전에는 이런 시간 얼마나 주는지 이거를 여하튼 저희가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어딘 그대로 가져오겠는데 요거를 요렇게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12월부터 남기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네. 12월부터 과목별로 회독수 단권한 자료를 몇 회독했고 12월 전에는 이제 정리 시즌인데 정리 시즌에는 대충 한 몇 회독 정도 하면서 정리가 된 것 같은지 그리고 이 12월 전에는 과목별로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민법을 제일 많이 하니까 민법을 할게요. 민법을 하루에 몇 페이지 정도 정리했는지 12월부터는 또 민법을 몇 페이지 정도 외웠는지 기억나시는 거.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저는 1차를 군대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 시간이 많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전역을 12월 말인가? 12월에? 예, 했는데 가만있어. 군대에서 몇 월부터 강의 듣기 시작했어요? 저 2020년 한 가을 9월 10월부터. 그럼 9월에 강의 듣기 시작해서 12월에 전역하고 근데 그 다음에 12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1차 시험 붙은 그래 거라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이제 좀 저 특이 케이스다. 요즘에 제 강의 군대에서 정말 많이 들어요. 그게 유행이 됐나 봐요. 우리 김건호 변리사님도 그랬네. 그래서 군대에서 그냥 합격해버렸네. 군대 전역하자마자 합격한 케이스여서 요거는 참고해서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회독하는 방법과 양이 조금 일반적이진 않을 수는 있겠네요. 네. 참고해서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이걸로 건너뛸게요. 저희 월말 모의고사는 좀 응시한 적 있어요? 예, 저는 전역해서? 예, 전역하고 두세 번? 그리고 휴가 중에도 한번. 그렇지. 나 이거 얘기 되죠? 네. 아니 요즘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군대에서 정말 많이 수업 듣습니다. 그래갖고 군복 입고 오진 않아. 군복 입고 오진 않은데 군인들이 모의고사 보러 와요. 그리고 군인들이 상담 받으러 옵니다. 이거는 뭐 위법은 아니잖아. 그쵸. 월말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생각이 어떠셨어요? 저는 그 변리사 스쿨 모의고사를 1차 모의고사 3번 봤던 것 같은데요. 많이 응시했네. 네, 이제 사실 그렇게 약간 1차 시험을 혼자 공부할 때 혼자서 모의고사 보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험 환경이랑도 다르고 약간 집중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여기 변리사 스쿨 직접 와서 여기 많잖아요. 진짜 실제 시험장 분위기도 느껴보고 약간 현장 분위기 체험하는 식으로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약간 점수 나오는 거 보고도 뭐 대충 약간 자기 위치도 예상해보고 자기가 부족했던 점도 약간 알아보고 하는 식으로 해서 1차 모의고사는 저는 1차 때는 필수인 것 같아요. 무조건 필수. 이거는 아까 2차 GS하고 좀 달라요. 2차 GS는 알바들이 측정하는 것은 정확한 채점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점수가 그 점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는 거. 그래서 등수 체크가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1차는 달라요. 1차는 객관식이잖아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여서 등수 체크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지 않으면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처절하게 지금 등수가 좀 낮아서 더 달려야 되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저도 좀 똑같습니다. 이건 반드시 좀 응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3번이나 응시를 하셨고, 다만 이제 우리 김건호 변리사님 볼 때는 저희가 몰아넣고 한 타임에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와서 봤다고 하는데 그게 학생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은 시간대를 좀 나눠갖고 본관에서 나눠서 보고 있는데, 우리 김건호 변리사님 볼 때는 한 군데 그냥 다 모아놓고 150명까지 아니지만 거의 다 한 번에 모아놓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저희가 모의고사를 거의 150에서 200명씩 보니까 그때는 이제 빠글빠글 하니까 그것도 이렇겠네요. 모의고사는 계속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150명에서는 200명 정도 보고 있으니까 등수 체크나 이런 건 똑같습니다. 핸드폰도 이것도 의미가 없겠다. 이거 저 군대에 있을 때니까. 어차피 못 봐서. 그래,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민법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공통 질문이었고, 민법이 휘발이 잘 되는데 공부하는 노하우 간단하게 민법이 정말 이게 사실 회독을 하다 보면 처음에 민총 보고 물권 보고 채권 보고 다시 돌아오면 민총이 기억이 안 나요. 쟤야 쟤. 쟤도 한번 맞을 거야, 쟤도. 도와주세요. 근데 다 그래요. 다 그렇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무조건 객관식 문제집을 병행을 했거든요. 그렇지 문제. 그 OX 포인트 민법 그걸 했었는데. 가만 있어. 포인트 객관식을 했어요? OX 문제집을 했어요? 전 두 개 다 했어요. 그러니까 고객도 하고? 그러니까 OX는 진짜 정말 짬날 때 그냥 가끔 이제 한 10분 20분 날 때 있잖아요. 그때 그냥 이렇게 봐서 뭐 머릿속으로만 체크해보는 느낌으로 빠르게 네. 요건 선생님 OX는 빠르게 받고 하고 객관식은 이제 약간 복습을 할 때 그러니까 전날에 기본서를 봤으면 그 분량만큼 다음날에 이제 그 분량만큼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러면 잠깐 이것도 질문 나갈게요. 포인트 객관식을 양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이거를 다 못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뭐 3배수로 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전 문제 다 풀었어요? 아니면 좀 못 풀었던 게 있어요? 저도 처음에 양이 많다 보니까 저는 2배수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가 자주 틀리는 것만 체크를 해놔서 그런 것들만 이렇게 위주로 봤던 거 같아요. 그럼 2배수 풀으셨네. 홀짝 같은 거로.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짝수 풀고 다음에 홀수 풀고 이런 식으로. 그럼 다 봤네. 네. 우리 김건우 변호사님은 다 봤네요. 네, 다 봤습니다.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다 봐요. 다 봤네요. 네. 이게 전날에 기본서 본 만큼 다음날에 객관식을 풀면은 잘했어요. 기억이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회독하시면 휘발이 좀 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기본서 보기만 하면은 휘발이 많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문제에 적용하면서 바로바로 계획을 짜니까 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객관식은 뭐 3배수나 짝수 아니고 결국엔 전 문제 다 풀었다고 하고요. 삼재법 공부하면서 시간 많이 없을 때 객관식은 건너뛰어도 될까요? 이거 질문을 객관식 말고 그냥 문제집은 이렇게 한번 조언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제 자 이거부터 질문할게요. 제가 이제 OX 기출 객관식 월말 모고는 아까 3회나 봤으니까 이거는 충분히 보신 거고 OX 기출 객 중에 뭐 보셨어요? 저 OX랑 객. 이것도 두 개 봤네. 아까 류건 선생님도 OX하고 객 봤고 특허도 OX하고 객 봤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진짜 김건우 변리사님 열심히 하셨네요. 군대에서 하면서 시간이 없는데도 객을 다 봤네요. 제가 특허 같은 경우도 시간 없는 분들은 객까지는 못 보실 것 같으니까 기출만 보세요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 다 보셨네. 이게 다 공통됩니다. 여러분들 잘 잡아줬어요. 아까부터 2차 때부터 똑같은데 이 마인드야. 내가 이거 하나 못하겠어 하면서 좀 다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마인드 정말 멋있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번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OX는 제가 기본 강의나 판례 강의 때부터 보라고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분들이 봤을 거예요. 봤는데 기출 계획은 시간 없어요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못 보시는 분들도 사실 조금은 있어. 아주 비율이 적지만 이 기출이나 객관식을 건너뛰어도 되는지에 대한 개인적 생각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조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게 이론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라 실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기출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도 좀 풀어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객관식을 푸는 게 문제 푸는 것도 있지만 복습의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지. 이게 문제 맞춰보면서 이게 이거구나 하는 식으로 이제 회독도 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전 산재법 하나 틀렸거든요. 40개 중에. 야, 진짜 잘하시네. 그래서 진짜 잘하시네. 저는 그래서 잘 봤다 생각을 합니다. 객관식을 무조건 봐서 효과를 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추가 질문인데요. 객관식에 이제 심사기준 내용이나 난이도 있는 것들을 제가 일부러 넣어놨어요. OX나 기출에서는 안 넣어놓고 일부러 좀 넣어놔서 진짜 초고수 분들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셔라 하는데 이 초난이도 문제나 심사기준 문제들은 제가 이 기본 강의나 판례 강의나 여기서 다루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객관식 보면서 처음 본 느낌이었을 텐데 어떻게 좀 공부를 하셨었어요? 저는 일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기출에서 자주 나오진 않는데 짱돌로 몇 번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자연과학 중에 한 과목을 일자로 밀 생각을 해가지고 특허를 100점 맞을 생각을 했거든요. 산재법을.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봤는데 처음엔 이게 하나도 안 익숙해서 되게 힘들었다가 나중에 조현정 변호사님께서 심사정 기준 정리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정리 강의 들으셨어요? 네, 저 그거를 듣고 보니까 약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정리 강의까지 이제 하셨었나요? 네. 그러면 저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제 특허에 대해서 단고나 정리들을 질문들 많이 하세요. 제가 책이 많으니까. 우리 김건우 변리사님은 조문노트, 판례노트 이 코스랑 서버집 핸드북, 판례노트 이 코스랑 어떤 걸로 단고나 정리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 조문집으로 그냥 조문집으로 바로 하시고 객관식 계속 돌리시고 이렇게 하셨네요.
서브집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1차 간담회 때는 서브집으로 해서 좋은 점수 받았던 우리 임정택 변리사님 또 간담회도 있었으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제법 이 정도 하고 자연과학인데요. 잠깐 베이스가 어디세요? 전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물리 베이스가 있었고요. 아주 좋았네. 그리고 화학도 제가 고등학교 때 조금 좋아했어가지고 조금 있었어요. 다 돼 있네. 네. 우리가 제일 고민이 물리화학이거든요. 특히나 화학을 너무 어려우신단 말이에요. 화학이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 화학이. 진짜 특허 공부하는 시간만큼 여러분들도 여기도 아마 있으셨을 텐데 김선민 선생님 막 스터디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자연과학의 시간을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거의 특허만큼 쓰거든요. 그 정도로 화학이 어려워서 많이 하고 있는데 다행히 베이스가 있으셨네요. 그래도 한번 조언을 좀 구해보겠습니다. 자연과학 단권화는 좀 어떻게 하셨었어요? 저는 생물 일자로 밀었거든요. 가만히 있어봐. 진짜로? 네. 시험장에서? 네. 요즘에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건 근데 저도 추천 안 드려요. 저 절대로 요즘에 그렇게 하면은 저 떨어져요. 우리 김건우 변리사님이 진짜 그 민법이나 산재가 점수가 좋으셔서 그런 거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 다른 걸로 물리화학 지구과학. 물리화학 지구학이요. 일단 물리부터 말씀드리면 전 베이스가 있긴 했는데 그래서 강의는 따로 안 듣고 그냥 이제 그 기출 문제랑 다른 뭐 피트 기출 약간 이런 것들만 문제만 풀었습니다. 기출만 돌리셨네요. 네, 기출만 계속 돌리고 따로 제가 공식집을 만들어서 그렇지. 그거를 단권화를 해서 그걸 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 파트별로 이제 나눠서 그렇지. 역학 이렇게. 베이스 있는 분들은 문제 풀면서 문제에서 나온 공식들 정리해 갖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베이스 없는 분들은 이제 김연아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김연아 선생님이 정리해 주는 공식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강의 듣고 공식 정리한 다음에 문제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그 화학은 어떻게 하셨어요? 화학은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좋아하긴 했었는데 대학교 이후로 처음 본 거여서 기본 강의는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좀 특이하게 했는데 그 준달 책이 있거든요. 대학교 일반화학 책. 와. 그거를 보면서 이제 그걸 약간 압축하는 작업을 했어요. 가만히 있어. 군대에서? 네. 장난 아닌데? 제 동기 중에 그 화학 교사가 있어가지고. 화학 교사가? 네, 그 형한테 많이 물어보면서 이제 좀 특이하게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이것도 특이한 거예요. 그 일반화학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 거여서 우리 김선민 선생님한테 혼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아주 그 기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화학도 저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좀 특이하게 일반화학을 정리하셨네요. 네, 제가 좀 특이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일반화학 이만한데.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조심하실 게 우리 김선민 선생님하고 스터디하면서 많이 강조하는 게 유기화학이나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렵잖아요. 요즘 일반화학이 아니라 유기화학까지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화학 이렇게 두꺼운데도 이걸로 카마가 대수 5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두꺼운 걸로. 하여튼 좀 특이한 공부방법이었었네요. 가만히 있어. 이걸 그래도 여쭤볼게요. 이게 질문지가 있었으니까 마지막 질문인데 오늘 간담회에서 자연과학 전략, 그 공부 방식, 그 다음에 투자 시간, 기간 간단하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다 비슷한데 그 제가 만들어 놓은 단거나 노트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다음 날에 그 부분 그 범위만큼의 문제를 기출 문제랑 또 그 문제집 있는 문제를 풀고 전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과학은 그냥 회독하고 문제 풀고 회독하고 문제 풀고 하는 식으로 이제 했던 것 같고. 그럼 이제 군대에 있으니까 좀 특수한 상황이었어. 그냥 비율로 한번 여쭤볼게요. 일주일에 민법 특허 하는 거하고 대비해서 자연과학에 쏘았던 비율 정도로 시간으로 얘기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특수 환경에서 있었으니까 비율 정도 민법 특허 대비 비율로 따지면은 한 4대1? 4대1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 4 하면은 자연과학 1 정도. 네. 저 이제 법이랑 자연과학 한 과목씩 매칭해가지고 한 과목에 하루에 법만 하면 좀 머리 아프니까 지겹지. 잘하셨네. 법 보고 뭐 물리적은 보고 잘했네. 뭐 특허 보고 화학적은 보고 이런 식으로. 그거 좋아요. 지겨우니까. 정리를 하면 법 하나 보고 자연과학 하나씩 보고 요거랑 그 다음에 저는 이거 굉장히 추천드려요. 본인이 물리나 화학 노트 만들어서 그걸 문제 풀면서 계속 정리해 본 거. 김연아 선생님이나 김선민 선생님이나 기본 강의하면서 노트 정리할 것들을 다 알려주실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물리는 저 공식집으로 한번 정리해서 문제 계속 풀어보고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1차는 뭐 요 정도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건호 변리사님 모셔서 그 공부한법 간담회를 진행해 봤습니다. 워낙 그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특수한 환경이어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서 좀 봐주시고, 대신 그거는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마인드. 절대 부정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실력이 지금 월말 모의고사나 GS에서 낮다 하더라도, 뭐 최영덕 박사님께 야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를 얘기를 듣고 있다 하더라도 난 무조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만 가져보세요. 그게 우리 김건호 변리사님 멋있게 이끈 것 중에 하나의 요인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온라인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김건호 변리사님이 간단하게 여러분들 개별 상담 좀 도와주실 겁니다. 너무 오래 붙잡지 마시고 저 이제 식사하러 갈게. 아, 네. 온라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